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7거래일 연속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바로 고용지표였는데요.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도 많이 늘었지만 실업률도 계속 높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재촉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인데요. 이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3대 지수의 상승 상황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다우지수는 0.4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4,78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352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7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지난 거래일의 기술주들이 상승으로 다들 이끌어줬는데요. 0.81%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4,639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우리 지수 역시도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주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7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신경 쓰시면서 한 주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0.3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93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더 좋습니다.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6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44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0.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37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346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490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640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681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6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298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3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기관과 개인은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36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89억 원을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305억 원을 사들이고 있으면서 나홀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상승세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두 종목들이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3%의 강세를, 또 SK하이닉스는 0.82%의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한화큐셀과 미국과 유럽에서 가정용 에너지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오면서 주가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오늘은 지금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2분기의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회사의 IPO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향방에 이런 소식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0.84%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3만 7천 원의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배터리 부문과 관련해서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이 장 초반부터 잘 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렙키로나주와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 감마 변이에 대해서 동물 효능 시험에서 지금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7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남선 알미늄 지금 6%에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4,07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관련주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주택과 관련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대량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져 오면서 한국토지신탁의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2%에 가까운 강세를 움직여주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415원에 거래가 되면서 오늘 거래일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이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보시면요. BDI 지수의 경우에는 2010년의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SCFI 지수도 지난주보다 3.2%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주로 가장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HMM이실 텐데요. 지금 7%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7,85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KSS 해운의 경우에도 3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노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8,450원 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빨간불이 우세한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 2위 종목은 모두 2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시총 2위까지 올라와 있다가 다시 또 3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거래일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지금도 11%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이제 회사에서 모두 지금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1.3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9,7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피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피도는 지금 노블젠과 바이러스 치료제와 개발과 관련한 MOU가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8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6,350원, 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스펙 오후에 주가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면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병 대상 기업은 AI 보안 솔루션 업체인 포커스 H&S와 하반기에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한컴 MDS입니다. 한컴 MDS 역시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 가시화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시면요. 운수창고 업종이 지금 시간에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8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종이 목재와 의료 정밀 업종이 1%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와 섬유 의복, 기계 업종은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18%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소프트웨어 SBC와 오락문화, 인터넷, 유통 업종에서 1%가 넘는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시면 정보기기 업종에서 1%가 넘는 약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 의료와 운송 업종이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와 비금속 업종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HMM과 LG화학, 한화시스템은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아와 현대차, 삼성전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지수 상황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또 다시 네. 700명대로 되면서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풀린다고 네, 7월부터는 그러니까요. 네. 6인 이상으로 6인 6명까지 모이는 거 풀리는 걸로 했는데 네. 또 다시 결국은 2단계로 4인으로 그러니까요. 된 거 네. 보니까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델타 변이도 있고 해가지고 또 상당히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모임은 자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그냥 지내고 있죠. 그냥 지내고 계신가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잘 있습니다. 지내고 네, 네. 계신가요? 아, 네. 그러신가요?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 상황을 잘 가고 있는 만큼 또 이제 IPO 관련된 소식들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대여급 IPO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첫 주자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진단키트 업체인 SD바이오 센서입니다. 이 수요 예측과 공모주 청약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SD 바이오 센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이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그렇죠. 진단 키트로 해서 주목받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도 단독 공모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포문을 열게 되는데 하반기에 시가총액이 5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면은 정말 크죠, 시총상에서. 자, 그래서 7월 5일에서 6일 날 기관 투자 대상 수요 예측을 하고 8일에서 9일 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흥행 열풍이 좀 이어갈지가 좀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공모주 최근에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거품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거세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또 이런 것들로 흥행이 이어질지 여기가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좀 그 주역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좀 보고 있고. 자, 아무튼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의 기업 공개 IPO 네. 공개 규모가 이제 30조 원대 최대 이렇게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10년에 3배 가까운 수준이라서 정말 이제 기업 공개를 상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하반기 대여급 IP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반기에 상장할 주요 종목들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SD 바이오 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8월 초에 이제 좀 상장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크래프톤 그러면요 게임주로서 또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게임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흥행몰이를 했었던 근데 이제 좀 단일 게임이다 보니까 좀 약간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이제 LG 화학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LG 화학으로부터 네. 분사한다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었던 것이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수 좀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대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4개 올해 네. 상반기에 코스피 4개 상장을 한다고 하고 상장을 했습니다. 이미 상장을 했고 코스닥이 상장했고, 네. 36개가 상장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모두 40개 상장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을 먼저 거치고 이제 상장한 코스피를 많이 하니까 코스닥에 36개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10배 이상 공모가 지난해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1000대 1을 넘긴 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23개 정도 됩니다. 23개 돼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던가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이제 진단키트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주자인 SD 바이오센서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 기업인데 이제 중요한 게 매출이 엄청납니다. 매출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기업 1위였어요. 1위. 좀 이상하죠. 굉장하죠. 오. 1위라는 게 네. 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1위입니다. 오. 포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1분기상 1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 시젠 있잖아요, 시젠. 그쵸. 시젠이 이제 그 진단키트로 상당히 유명했던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시젠보다 훨씬 높아요. 이 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시젠이 사실 처음에는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발차올라 왔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역전됐던 것 같아요. 역전이 돼가지고 오. 시젠 입장에서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판매율 1위가 바로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오. 진짜예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진단키트를 SD 바이오센서가 거의 1위로 장악을 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선두주자이긴 했지만 또 그게 좀 약간 밀린 것 같아요. 어느 저도 순간. 느껴지는 게 아침에 네네. 사실 출근하면서 오늘 봤는데 네. 지하철역 앞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진단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오늘 보면서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뭐 최근에 뭐 휴마시스도 치고 올라오고 또 SD 바이오센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또 1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고요. SD 바이오센서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분기 기준상으로. 1분기가 이제 상당히 또 많이 코로나도 심각했고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전체적인 예상 매출로 보더라도 네.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SD 바이오센서가 근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초입니다. 최초.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근데 여러분들이 SD 바이오센서를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다뤘던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송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것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네. 셀트리온 뭐 진단키트는 시젠 뭐 이 정도 또 HLB도 많이 다뤘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최초로 또 3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을 셀트리온이 2조 4천억 원 가량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셀트리온 넘어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1조 4천억 원 등등이기 진짜 때문에 수치를 딱 들으니까 엄청나다고 느껴요. 네, 이게 3조 3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1분기 상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7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인데 그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 것이다 네. 라는 이 업계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를 넘을 것이다라는 것이 진짜 상당히 시장을 장악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납니다. ST 바이오센서가 아무튼 이 진단키트 시장으로서 거의 시장을 좀 장악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IPO 시장 속에서 이제 사실 살짝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일단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 예측을 하루 앞두고 정정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모가를 좀 크게 낮췄어요. 네. 자, 그리고 크래프톤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도 그렇죠. 네.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증권 정정으로 공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너무 이제 고평가 논란. 그렇죠. 고평가 네. 논란으로 해가지고 지금 IPO 이제 장외 주식들이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휘몰아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막 몇백만 원까지 선까지도 가는 등 굉장히 막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이제 거품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장밋빛 전망이 있어도 너무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 좀 힘들 것이다.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장내 주식뿐만 아니라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외 주식 같은 경우도 PER이라던가 이런 거를 책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상장을 앞둔 기업들은 기업 공개라는 IPO가 기업 공개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것들을 공개하잖아요. 네. 매출 영업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장내 기업들과도 장내 매출 어떤 기업이 만약에 뭐 세트리온이 이 정도인데 매출이 이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이 정도더라. 근데 이제 어떤 아직 상장 안 한 기업이 이제 매출이 이 정도인데 뭐 시가총액이 이 정도더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크래프톤과 ST 바이오센서가 뭐 정정 요구를 받아가지고 네. 어느 정도 공모가를 낮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등 앞으로의 또 흥행 여부가 또 SD 바이오센서가 상장 심사, 상장 이런 흥행 여부랑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장외 주식, 공모주 상장할 것들을 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서 너무 비싸다 싶으면 사지 마시고, 공모주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장외 시장에서 섣불리 매수하는 거는 네.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낮춰지는지 공모가 대비해서 형성되는 가격대를 좀 여러분들 유념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대형급 IPO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첫 주자인 ST 바이오센서도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혹시 오딘 바랄라 라이징 해보셨나요? 이 신작 덕분에 지난 거래일 카카오 게임즈는 정말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게임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딘 게임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저 오딘 자체를 게임이 출시하기 전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오. 오딘 그러면요, 그 마블 영화 보면요, 네. 마블 영화 보면 토르 있잖아요, 토르. 아, 토르. 네. 토르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토르 시리즈도 나오고 어벤져스도 토르 멤버죠. 근데 네. 토르의 동생이 또 로키잖아요. 로키인데 그 네. 토르와 로키의 아버지가 바로 오딘입니다.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애꾸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왕이에요. 그 왕국을 다스리는 천상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고, 이게 원래 이 어벤져스나 마블 시리즈로 유명하기 전에 네. 그 전부터 오딘이나 토르는 존재를 했었어요. 오. 이게 영화로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은 이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네. 그런 신들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몇천 년 전부터 그 유럽의 신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제우스라던가 뭐 이런 아테네 뭐 이런 신들이 존재하는 그리스 신화고, 네. 유럽 신화 있잖아요. 유럽.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과 토르, 로키 굉장히 유명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게임 자체가 제목이 오딘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유럽 유럽에서, 사람들의 네. 전통적인 신앙과도 아무래도 또 그렇겠죠. 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또 유럽 시장을 또 공략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고, 유럽 시장으로 상당히 또 큰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신앙을 만약 유럽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또 반갑겠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게임들이 요즘 들어서 그 게임에 한국 캐릭터들을 많이 넣어요.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한국 캐릭터들, 한국 게이머들을 공략하는 인기를 좀 끌기 위한 이런 전략인데 아무튼 이런 점들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인지도가 있는 오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토르도 나온다고 합니다. 캐릭터가. 토르도, 네. 네, 토르도 나오니까 이런 점들을 기존에 이제 유명한 네. 캐릭터들을 다시 발굴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게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 신화기 때문에 네. 신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블 거를 베꼈다 이러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겠죠. 네. 신화에 원래 있던 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리스 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작권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신화를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그런 것들이 특허라던가 이런 게 만료됐던 그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뭐 삼국지라던가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허나 저작권의 자유로우면서도 네. 인지도 그 막강한 인지도를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그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네. 구글 양대 쪽에서 1위를 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인기가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에도 뭐 400만 명 이상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이 전투가 이제 또 약간 다른데 전투가 회피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요즘 게임들이 네.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게임들이 사람들이 점점 게임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네. 게임하는 건 조작하는 건 귀찮은데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핸드폰 던져놓고 네. 자기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자동 조작, 오. 자동 플레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캐릭터가 본인이 이제 때리고 레벨업하고 아이템 모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 자동 조작. 신기하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류를 잃었어요. 최근에 네. 트렌드가. 오.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 네. 만지기도.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딱 보면 레벨업 해있고 막 이런 재미로 그냥 한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회피가 안 되고 제자리 전투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냥 자동 조작 해놨다가는 얻어 맞아가지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어머. 빨리 죽으니까 네. 자동 조작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수동 위주로의 게임, 그러니까 직접 플레이에 개입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면 얘가 죽어버려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게임들은 이게 너무 쉽죠, 게임들이. 네. 그러니까 대충 던져놔도 그냥 지가 알아서 커 올라가니까 네. 약간 방치형 게임들로 했는데 요건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작전을 짜거나 전략을 짜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또 하나의 뭐 재미로 자리 잡을 것 같고 시원한 속도감이라던가 뭐 뛰어난 3D 그래픽 이런 것들이 또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그게 차별점이 그거 같아요. 자동 조작이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게임 본연의 어려움을 네. 다시 한번 또 느껴보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게임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이제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네. 게임이 너무 쉬워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요. 네. 야, 그래도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재벌 2세, 재벌 3세 되면요. 금수저지만 오히려 더 재미없어가지고 맨날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런 중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나. 그런 게 게임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이런 것들이 오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오딘 바랄라 라이징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애플과 구글 모두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 1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양쪽 양대 시장에서. 네. 그 애플 그러면 상당히 애플 이제 아이폰 쪽으로 인기가 많은 쪽이고 이제 구글이면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1위를 기록했는데 2위가 리니지 네. 2M, 리니지 그리고 3위가 리니지 M입니다. 요거 두 개 이제 리니지 시리즈는 전통적인 IP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거고 뭐 쿠키런이나 기적의 검 등등 굉장히 유명하고 제2의 나라는 넷마블이 최근에 네, 최근에, 발시해서 요거 이제 그 일본 쪽과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숙하죠. 그러니까
리니지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들이에요. 네. 기적의 검이나 이런 거는 광고 엄청나게 많이 때리죠. 광고 많이 하는데 네. 쿠키런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위를 갑자기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오딘이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친숙한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뭐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아이폰이든 네. 둘 다 이 1위를 기록해가지고 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런 흥행들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이거를 지금 출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격대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도 꽤 많았거든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였죠?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거래량. 지금 보시면요. 거래 규모가 1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하고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데요. 네. 이거 뭐 화면을 통해서 그냥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 이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차트 화면을 좀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밑에 와. 거래량 있잖아요. 이건 이제 차트 주가고, 거래량이 이제 거의 없었어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추세를 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카카오 주식이 급등을 할 때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이 거래량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갑자기 치고 올라갔죠.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엄청나고 거래 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1조 1,300억 원 돌파하는 등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인기가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전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도 이제 순환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냥 보통 카카오주, 네. 카카오는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니거든요. 네. 강세는 아니고 6월 24일 날 고점을 찍고 사실 고점에서 횡보 기간, 약간 약세 또는 횡보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카카오인데 이거는 이제 17만 3천 원을 찍고 나서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이때 네.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었죠. 6월 24일 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6월 네. 24일 날. 근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징후거든요. 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는 서로 다르게 가는 상황이다. 두 개를 물론 같은 계열사고 연관된 회사고 자회사고 맞는데 서로 다르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가 뭐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투자자들의 흐름이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는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매매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자체도 저는 좀 단기 매매 영역이다. 최근에 뭐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하락 시점이 나오는 시점, 뭐 20일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나오는 시점에서 좀 매도 타이밍 노려보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올랐는데 물론 오딘이 지금 흥행을 하고 양대 시장에서 1위를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면은 뭐 다 이게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요.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시장에 전통 골수 팬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골수 팬들을 바탕으로 쉽게 이제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임이죠. 뭐 NC 소프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의 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고 하니까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돈이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신작들이 또 나오면요 또 이게 순위가 막 엎치락 뒤치락 되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이제 완전히 스테디셀러 영역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게임 운영사의 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을 얼마나 그 뭐 서버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 잘하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고객들 관리를 잘하는 거, 뭐 서버 점검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후 대응이 또 중요한 거지.
게이머들이 갑자기 또 확 돌아설 수 있거든요. 좀 해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털어버리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장기 매매로 접근하시기보단 단기적으로 해서 짧게 좀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지난 거래일에 신작 흥행 덕분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10%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이 신작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지는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후 대응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보노보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비중 3% 있고 34,750원에 매입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매입했었는데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33,050원에 시작을 해서요. 33,5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한국철통방어의 주역. 철통 방어의 주역.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방어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도 전시회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국형 소해 헬기라던가 상륙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을 또 새로 선보였어요. 엄청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해 헬기 같은 경우는요, 함정의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해상이나 수중에 설치된 이 기뢰를, 그러니까 기뢰가 뭐냐면요, 그 바다에 있는 지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다에 지뢰, 그러니까 가다가 잠수함 같은 거 가다가 잘못돼서 이런 거 잘못되면 터져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에 있는 기뢰라든가 지뢰를 조기에 발견해서 추적해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소해 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를 또 검색하는, 바다를 탐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 뭐 무인기 기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는 그런 겁니다. 소해 헬기가. 그리고 상륙 공격 헬기 같은 경우도 상륙 작전 시 이제 해병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땅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상륙 작전 시에 적지에 투입을 해가지고 공중 엄호 타격을 하는 수행 헬기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상륙을 한다는 건요,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상륙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상륙할 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륙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때도 이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도 이제 지상에서 막 이렇게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총탄이. 그러면서 낙하산에서 내려오는데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다가 총알이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다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헬기, 아까 뭡니까? 아까 그 헬기가, 상륙 공격 헬기가 뒤에서 엄호를 해줘야 돼요. 엄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낙하산 하는 거를 얘를 박살내는, 이 미사일 시스템을 박살내는 이런 것들이 엄호의 주력이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헬기라던가 비행기가 내려도 이제 그 내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서 이 헬기를 박살내거나 비행기를 박살낼 때 뒤에서 이제 엄호 사격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좋고,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그래도 우리나라 이 비행기 시스템의 1위라고 생각을 해요. 1위입니다, 1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공군 전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군 전력으로 이제 육군과 함께 또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군의 1위죠, 공군 쪽으로 방위 시스템 만드는 데 한국항공우주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투기라던가 이런 거 잘 만듭니다, 헬기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2월 9일 41,000원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씩 이제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지금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예전에 영광을 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 보시면요, 이 지금 10만 원대까지 갔던 회사예요. 10만 원대 가서 지금 33,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30%대의
놓여져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보시면요. PBR이 2.69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PER도 43으로 이 정도면 저평가로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요. 주요 주주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있어요. 26%. 그러니까 이거 한국 수출입은행 자체가 이제 그거죠. 약간 공기업의 느낌이 나죠. 공기업. 그래서 국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7%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망할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점으로 보면요. 유보율이 낮아요. 유보율이 낮는데 이거 148%라서 굉장히 낮거든요. 부채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금 사정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게 국가에서 어쨌든 자금이 좀 힘들어지면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적인 사업을 하고 국가 방위에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분이 3%밖에 안 되시네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로 그냥 장기 투자 종목으로 하나 계속 가져가면 언젠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철통 방어의 주역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백스코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항공 주역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보여줬는데요. 그런 만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네. 삼천리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3,000원 배당. 삼천리니까 3,000원 배당, 무조건 3,000원 배당 동안으로 4년 동안 지급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그걸 좀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 한다면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랐으면 6월 18일까지 올랐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한 4월, 5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고점 어느 정도 됐으면은 매도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10만 4천 원까지 올랐었는데 10만 원대, 막 9만 원대 후반에서 매도를 하셨어도 굉장히 또 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9만 원대 후반이라던가 10만 원대 초반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눌림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가스, 경기도 쪽에 가스를 담당하는 독점 기업입니다. 네. 자,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라서 수익 보셨고, 만약 매도를 하셨다. 꼭대기에 못 파셔도 한 이 정도에 파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수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 눌림목으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여전히 뭐 배당을 낮추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기업이고, 여전히 독점 기업입니다. 경기도 쪽에, 경기도 100% 독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스 기업들은 약간 특이한 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요. 네. 독점 기업들 몇 개를. 그래서 서울 쪽은 뭐 누가 좀 관리를 해라. 그리고 또 삼천리는 경기도 뭐 서쪽 뭐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뭐 전라도 쪽은 누가 관리해라. 경상도 네. 쪽은 누가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독점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가스 자체가 한국전력과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가격을 조정을 막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막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삼천리다. 또 삼천리 자전거랑 또 다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 회사고 네.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삼천리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건 삼천리 자전거고 네. 요거는 삼천리다. 이 도시가스 사업인데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데이터 경영에 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판매량, 매출, 공사,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데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 사업, 가스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닥다리 사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전통 사업, 도시가스 사업에 새로운 빅데이터
진짜 첨단 산업들을 도입해서 관리 체계가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독점 사업, 삼천리 다시 한번 좀 차가 올라가는 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리의 경우에는 경기도 쪽에서 독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눌림목을 찍고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배당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0.5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517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